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는 지금 58,800원으로 마이너스 5%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어제 나왔던 이 양봉 캔들 있잖아요. 바로 전날 나왔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어쩔 수가 없죠.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정확히는 이제 오후 10시 30분, 저녁 11시쯤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3시간 이후에 계엄 해제가 됐지만 증시에는 당연히 단기 파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제 40년 만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단순하게 이제 저희 나라 안에서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봤을 때도 다른 국가들 또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지켜봤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3시간 만에 해제가 됐으면은 끝난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잠재적인 불확실성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환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좀 내려와서 141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얘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이제 어제 저녁 기준으로 봤을 때 144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도 이제 환율이 이 1400원대 라인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발생을 해서 수급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우선 이 환차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환차손은요,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자,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1달러를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화 1,000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달러의 가치가 폭증을 하고 원화의 가치는 폭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얼마로 바뀌냐면 2,0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선 원래 달러의 가치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투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원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이너스 50%의 손해가 발생을 하죠. 왜? 1달러를 바꾸려면 2,000원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은 1,000원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한국 증시에서 수익을 보더라도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망을 합니다. 관망을.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수급에는 부정적인 거고 이 환율이 빠르게 잡히지 않으면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10월부터 시장이 왜 안 좋았냐면 환율의 움직임을 보세요. 자, 10월 1일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1,310원이었어요. 10원. 지금은요, 2달 사이에 100원이 올랐어요. 100원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움직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환율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 들고 있는 종목들 죄다 매도만 하고 있고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나마 이제 어제자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증시에는 이제 단기 악재가 온 건 맞지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들을 보면요, 탄핵 이후로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게 실제로 지난 2016년도,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증시의 움직임인데 이제 태블릿 PC가 보도되고 나서 탄핵이 발의되고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증시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99%
뭐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동성이 지나고 나면 완만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언제까지 증시가 안 좋을 수도 없는 거고, 언제까지 환율이 안 잡힐 수도 없는 거고, 금융당국에서도 뭐 증시,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뭐 무제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우선 오늘 현대로템의 주가 하락 배경은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나 종목의 직접적인 악재가 발생한 게 아닌 시장 자체가 큰 변동성을 보일 만한 정치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선 우리 주주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방산주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었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전쟁이 끝난다고 방산주가 그냥 재료가 소멸되고 모멘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비 예산을 더 늘리고 있어요. 자, 실제로 기사를 보시면 이제 곧 전쟁이 끝나는 러시아가 국방 예산을 왜 대체 늘릴까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럽 국가도 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폴란드도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고, 네덜란드랑 핀란드도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 프랑스도 늘리고 있고, 일본이랑 대만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국방 예산을 증액한다고 밝혔죠. 대대적으로 이제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왜 늘리냐면 전쟁이 터졌을 때 부랴부랴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방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이 나서 나중에 이걸 복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자국에서 스스로 갖추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시면 미국도 이 동맹국에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나무 하나만 볼 때는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네. 야, 중동 얘네 갑자기 휴전했네. 야, 이제 방산주 그냥 끝나나 보다. 이게 아니고 더 큰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 사라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멀리 봤을 땐 여전히 우상향의 관점,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가격 조정 이후로 기간적인 조정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돌발 악재, 비상계엄이 나왔지만 빠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탄핵까지 갔을 때도 증시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로템의 주가도 상방으로 갈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지금 같은 저점일 때 공략해야지 또 다 올라가고 나서, 주가 이미 올라갈 만치 다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들어가면 우리가 먹을 자리가 없겠죠. 그쵸? 여기에서 나오는 눌림목자리 공략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면 돼요. 우선 지금까지 영상 내용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타점을 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알테오젠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이번 연도 1월부터 11월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60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600%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이 세력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 세력의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차트에다가 따로 설정한 지표고, 캔들 아래 잘 보시면요, 이런 식의 노란색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고 수급이 들어올 때, 주가를 급등을 시킬 때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세력이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거든요.
실제로 알테오젠도 차트를 넓게 보면요, 바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세력의 매집,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화살표가 등장을 할 때마다 주가가 항상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미리 지금 자리 들어가시면 좋은 타점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문자를 남겨드렸었죠. 이 내용은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인증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사이트, 문자바다 사이트고요. 화면 좌측 보시면 트레이더 김프로 개인 고객 보이시죠? 참고로 이 화면은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아니고요. 여기 우측에 문자바다 깜빡깜빡 거립니다.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보냈던 문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발송일자를 먼저 보시면요, 2024년 1월 30일에 보내드렸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7775번에 8354 번호로 드렸습니다. 이때 한 29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셨고요. 실제로 이제 문자를 보냈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의 매수가는 얼마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 전부 적어서 보내드렸고, 밑에는 상승에 대한 재료까지. 이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 매집주로 보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들고 간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날짜, 그 다음에 매수가예요. 자, 1월 30일 82,000원. 잠깐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1월 30일이 언제였냐면, 제 마우스 잘 보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인데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고, 1월 30일 화요일 날 세력의 매수 신호가 얼마예요? 88,800원입니다. 그래서 82,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셔라, 목표가는 30만원 보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제가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타점 드렸을 때가 이 자리였고, 지금 차트를 넓게 봤을 때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가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도 단기간에 급등 한번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에 노란색 화살표 또 나오고, 그 다음 또 급등하다가 횡보하는 구간에 노란색 화살표가 나와주고, 지속적인 우상향. 자, 이렇게 세력의 타점만 잡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해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주가가 급등할 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가 아니고 미리 사놓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 타점이 나올 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거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7775번에 8354 번호로 우선은 구독이라고 좀 작성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면 현대차,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이 없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종목명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해당 종목에 세력 타점이 정확히 딱 나왔을 때, 자, 급등 전에 매수 신호인 이 노란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문자를 드릴 거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중장기 매집주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런 종목이 이런 재료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남겨주셨으니까 종목명 한번 검색해보시고 조금씩 한번 매수를 해봐라, 제가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이런 매집주 같은 경우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도 미국 대선 이슈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관련주 하나 들어가서 한 2배 정도 먹었거든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SY스틸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횡보를 딱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란색 화살표가 딱 등장을 하죠. 제가 그래서 타점을 언제 드렸냐면 정확하게 이 날짜에 드렸어요. 이것도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잘 보세요. 자, 10월 10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이날 SY스틸텍 세력의 매수 신호 4,215원에 나왔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 살짝 눌렸지만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더니 주가가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그래서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이 종목 매매 좀 해보셔라, 타점 잡아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자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송 내역 상세 보기를 확인해 보시면 발송일자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의 매수 신호 10월 10일이고요. 매수가는 4,300원. 그 다음 목표가는 만원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스윙 관점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유할 거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목표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의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맨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책임감을 갖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력 타점이 나왔다고 그냥 전부 다 보내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확실한 재료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왔나 보고, 그 다음 그 종목의 전체적인 차트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뭐 구독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종목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좋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집주 같이 하실 분들은 구독, 그 다음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포스코DX, 뭐 엔캠, 뭐 에코프로 머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종목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 너무 지친다. 올라가기 전에 타점 좀 받고 싶다. 종목명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한테 이 세력지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저도 이거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 지표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은요,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따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분들한테는 그냥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HTS부터 시작을 해서 휴대폰, MTS까지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증권사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다 사용 가능해요. 이제 제가 수식을 쭉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따로 남겨주시면 되고, 이제 매집주랑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구독이랑 종목명 딱 이것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힘들고 어렵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보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갈 게 아니고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확인하고 나서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뭐 금전적인 걸 요구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이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구독, 좋아요 버튼 손가락 좀 까딱까딱 하면은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저한테 궁금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꼭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